기막힌 투자 토요일 일요일 방송의 송하나 김지송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에서는요.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밤 주제백에서는 송하나 저 김지송과 칼리 전문가님 그리고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재미난 주식과 파생상품 교육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노란톡 입장하셔서요. 오픈 채팅방에 팍스TV 한밤 주제백 검색을 하시거나 참여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휴대폰에 카메라 켜주시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실시간 참여가 되니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에서는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매매와 관련돼서 중요한 팁들도 하나씩 저희가 전수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한밤 주제백을 밝혀줄 두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제 왼쪽에는 칼리 전문가님, 오른쪽에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시장이 아리송한 시장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번 네. 한 주는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 뭐 지난주에 상당히 분위기 안 좋게 네. 끝났고 이번 주 들어가자마자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해 버려가지고 이게 그냥 뭐 이게 왜 지난주에 지지난주 왜 그렇게 밀렸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급반등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아주 좋았는데 그중에 제일 좋았던 게 전기차 2차전지 배터리 섹터가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는데 이쪽 부분이 상당히 시장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계속 올라와 주면서 성장주 쪽으로 계속 몰렸습니다.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즘에 시장 보실 때 딱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이 좀 더 강하다. S&P 500 반등한다. 그렇게 되면 성장주 그다음에 S&P 500 주 섹터인 그냥 금융주 이쪽인데 금융주는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는데 미국 채금리가 계속 떨어지면서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성장주 쪽에서는 확실히 2차전지 배터리가 이번 주 내내 그냥 강세를 보이면서 이번 2차전지 배터리 종목 안 갖고 있으면요. 소외돼가지고 너무 할 게 없는 맞아요. 너무 그냥 손가락만 빠는 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삼성전자나 이 IT 쪽이 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전반적으로 좀 소외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네. 있을 것 같은데 저희 한밤 주제백 시간에 계속 지켜보시면은 2차전지 배터리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2차전지 배터리 특집을 했거든요. 네. 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올라갈 줄 알고 다 했죠. 그런 거. 그러면서 제가 종목들 추가적으로 뭐 LNF도 얘기 드렸고 여러 가지 얘기 드렸는데 LNF 다 급등했고요. 전부 싹 다 급등해서 그때 공약주도 나갔었잖아요. 공약주는 지오소프트는 안 갔는데 네. ST팜 오늘 올라왔고요. 오늘 급등했고요. 네. 체면 살려주고 있어요. 오늘 급등해가지고 방송하고 있는 7월 네. 16일 7월 16일 금요일장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LNF 해가지고 제가 노란통 메신저에 올려드렸어요. LNF 설명까지 쭉 해가지고 한 20% 넘게 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 배터리 관련해서 제가 한밤 주제백 노란통 한밤 주제백 방송에서 했던 종목들 거의 대부분이 다 날아가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노란통 메신저 반드시 들어오셔야 네. 여기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더 많은 거 얻어가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주 만에 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날 수 있는 종목들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러면 칼리 전문가님도 이번 이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어떻게 한 주를 좀 보내셨을까요?
네, 특히 이번 이벤트는 좀 컸었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 하원에서 지금 출석해서 다시 한번 이제 완화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 완화적 태도를 보이는 그 시간대 출석했던 시간대가 새벽 1시다 보니까 좀 잠 못 자면서 그 결과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시장을 좀 잠재우는 이런 발언들을 계속해서 꺼내고는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이 다시금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는 잠깐의 조정 뒤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가 문제겠죠. 다시 지수가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경계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본부장님께 한번 해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떠면 좋을까요? 일단 요즘 시장 자체가 네. 좀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는 가는 섹터만 계속 가고 있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너무 좋아요. 네. 분위기가 되게 좋은데 뭐 한 군데 안 좋은 곳이 있어요. 옆 나라 저기 섬나라 하나가 안 좋은데 예, 거기는 뭐 별 관심 없으니까 거기 다음 주에 올림픽 한다고 하거든요. 네. 저 올림픽 하는 날짜도 이렇게 모르는 거 처음 봤어요. 저도. 저도 오늘 다시 일정표 정리하다 오늘 알았거든요. 다음 주에 거기서 올림픽 한다는 거. 근데 거기 올림픽을 하는데 거기 올림픽 뭐 누가 보겠습니까?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쪽 하나가 안 좋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관련해서 지표들이 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지금 최근에 달러 인덱스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사라졌네요. 달러 인덱스 화면인데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 현재 고점을 지금 다시 한번 뚫려고 이게 주봉입니다. 주에 한 번씩 이렇게 쭉 생기는 봉인데 지금 현재 돌파를 지금 하려고 전고점 돌파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전고점 돌파가 현재 좀 쉽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얘가 약간 두터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상승은 하는데 강하게 상승하지 않고 그냥 약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달러가 강하면 그러면 원화는 약해야 되는데 원화가 약하냐? 원화가 약합니까? 지금 약하지도 않죠. 원달러가 약했다가 지금 현재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지금 살짝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이 흐름 밀리는 지금 원달러 이 빨간색이 밀리는 흐름 이 흐름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는데 오늘 다시 좀 나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지표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에 똑같은 이 멘트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제가 이 방송에서 설명 못했어요. 네. 자료에는 있었는데 시청자 여러분 노란통 메시지가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자료를 받고 그 뒤에 내용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페이퍼링 관련한 이슈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 이후에 시장 움직임 외국인 수급 현황을 제가 역사적 지표를 한번 첨부해서 같이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다 시장이 올라왔어요. 그냥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빠져 있었네요. 아니야 빠져 있지는 않았어요. 다 네.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네. 했는데 그 지표 설명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표 설명 못했는데 그 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다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급격한 상승세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 보시면은 중국이 사실 이제 중국 쪽이 좀 잘 나왔으면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영향을 좀 더 많이 받으니까. 근데 중국 2분기 GDP가 7.9% 성장했습니다. 이건 예상치가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는 그래도 예상치보다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중국 2분기 GDP, 중국 GDP를 믿는 국가는 없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중국 GDP 이게 과연 진짜 GDP인지 숫자 맞추기인지 예상치하고 딱 맞았어요. 중국 뭐 지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지는 국가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급준비율 인하했는데 지급준비 인하가 실제 경기 상황하고 좀 약간 다르다. 지금 GDP 성장률 7.9%면 상당히 높거든요. 분기 성장률이니까. 근데 지금 높은 상태인데 이 높은 상태에서 작년 중국 2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작년 중국 2분기가 코로나 우한에서 터지고 나서 한참 봉쇄하고 있을 때 그때 GDP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잘 나온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현재 중국은 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급 준비를 인하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이 유동성이 없어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 못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유동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지급 준비를 인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GDP 성장률은 높은데 지금 중국이 성장률 6%대
6% 초반까지 계속 쭉쭉 밀렸다가 지금 코로나 이후 반등하면서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지켜봐야 될 건 다음 주 22 통화책 회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달러 인덱스 방향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 2020 그 이탈리아 우승했잖아요. 축구. 예. 이후로 코로나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그렇게 응원을 해대니 지금 코로나 안 걸리면 말이 안 되죠. 예. 일단 금리 동결 이후 자산 매입 속도가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22 통화책이 때 이번 다음 주 금요일에 있는데 목요일날 있죠. 예. 이번 다음 주 목요일날 있는데 금리 동결의 자산 매입 속도 유지한다. 좀 더 자산 매입 속도를 이거를 이제 너무 많이 빠르게 매입했으니 좀 덜 매입하려고 했더니 그냥 현 수준을 그냥 유지한다. 그러니까 통화를 유동성을 계속 늘리려는 정책에서 좀 회수하려는 정책을 좀 가보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장 이슈가 집중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거는 이제 나머지 지표들은 좀 뻔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증시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IBM, 넷플릭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인텔, AT&T, 바이오젠, 아멕스, 버라이즌 등등등 실적 발표합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개막을 했습니다. 지금 IBM 바로 월요일 나오고요. 넷플릭스 화요일,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수요일, 인텔 수목, AT&T 목요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좋을 것 요일별로 같아요. 정리가 딱 된 거군요. 정리된 거는 노란통 메신저에 네. 들어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조선금융, 포스코, 현대모비스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죠. 네. 노란통 메신저에 아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셔야 네.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흐름 반드시 체크하고 가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적 발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따라 실적에 따라서 우리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자세한 표는 노란톡에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화면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입장을 하시거나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 팍스TV 한밤주자백이라고 검색하시면 이제 김정철 본부장님과 제 얼굴이 있는 그 노란톡방이 있습니다. 거기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말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이번에는 칼리 전문가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만한 이슈가 있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번 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예상은 됐었어요. 예상은 됐었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여줄지를 계속 체크를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선물을 대응을 하면서도 그 시간대에 과연 어떤 움직임을 주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움직임 자체도 어떻게 주는지 파악을 했었는데 일단 지금 가장 큰 움직임으로 지금 집중해야 될 이슈는 당연히 이제 전 세계 지금 델타 변이 확산세와 람다 변이가 이제 또 새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람다 변이 이제 새로운 전파 내용이 가장 중요한 일단은 첫 번째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목요일 장에서 일단 한 번에 지금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목요일 장에서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이게 단기적일 건지 좀 중장기적으로 움직일지에 따라서 다음 주 이렇게 실적 발표 시즌에 앞서서 오히려 실적 발표 때 추세 자체가 하락으로 넘어갔었을 때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움직임까지 추세 자체를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 쪽에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시겠네요. 네네네. 그럼 차익 실현이 좀 매물도 나올 수 있고 그럼 글로벌 증시와 상품들의 전반적인 핵심 전략을 짜보자면 어떻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핵심 전략으로는 이제 현재 시장을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달러 지수의 변동성을 체크하자. 저는 이게 핵심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채 10년물에 일단 뭐 단기 급등이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달러 인덱스에 지금 93달러 라인대를 이제 돌파를 하냐 이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저는 일단 나스닥 강한 조정을 기대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파월 의장의 약간 시장 달래기 때문에 좀 그 예상했던 낙폭보다는 조금 덜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나스닥과 이제 S&P 지수에 한 번에 좀 큰 조정이 있어주면 나머지 이제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구리, 오일, 뭐 골드 이 시장이 좀 움직임이나 변동성이 또다시 이제 좀 활발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먼저 이렇게 예상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우리가 해외 선물 관련해서도 투자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데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다가요. 팍스TV 한밤주자백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방송 나가는 이 시간대만 방을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들어오시면 정말 저희가 열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최근에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3기가 성공적으로 끝마치면서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공부도 많이 되고 또 투자로도 수익도 많이 내는 이런 경험을 보면서 교육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물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이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지 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해외 선물은 간단하게 상품에 대한 네.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좀 필요해요. 우리가 해외 선물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일단 각 상품별로 특징을 좀 보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해외 선물 시장 차트를 좀 꺼내기 전에 일단 글로벌 증시 차트를 한번 해외 종합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해외 종합 차트로 해외 선물은 아닙니다만은 뭐 어차피 비슷하니까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해외 선물에는 다양한 게 있습니다. 나스닥, S&P 500 지수로 거래하는 게 있고요. 통화, 유로 FX, 엔화, 그다음 페소화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호주 달러도 있고 많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투자할 게 없다, 투자 아이디어가 없다 하면 해외 선물로 딱 들어가시는 순간 투자의 방향 바다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어요. 할 게 넘쳐납니다. 할 게 넘쳐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뭐 해외 선물 나 주식하기에는 너 주식 투자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선물 보시면 돼요. 대신 종목군별로 다 이렇게 특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금속 쪽에서는 골드, 실버, 구리, 심지어 팔라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백금, 플래티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거래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에너지 쪽 사람들이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게 에너지거든요. 근데 오일, 천연가스, 오일도 이게 원유가 있고요, 가솔린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트도 따로 있고요. 다 그래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상품 간의 관계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달러가 기준이다. 무조건. 화면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보이잖아요. 이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떨어지냐에 따라서 전반적인 모든 상품들이 다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로 FX는요. 네. 달러가 대부분 영향을 차지합니다. 달러도 유로가 거의 다 영향을 차지하고 이거 차트, 이 달러가 차트 있잖아요. 거꾸로 뒤집으면 유로화 차트예요. 유로화 차트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달러화를 좀 이해하면 그러면 무조건 영향받는 유로화. 그 다음에 유로화보다는 덜 영향받지만 상당히 달러 영향권을 상당히 좀 강하게 받는 골드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이게 미국의 CME 거래소 중심에 있는 그 해외 선물 상품들이기 때문에 이 상품들 모두 다 달러화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달러 표시가 되는 달러화가 약세면 당연히 그 상품들은 가만히 있어도 강세가 돼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그나마 크루드 오일, 에너지 섹터가 조금 그 영향을 덜 받는다. 에너지 섹터는 좀 수요 공급 이슈로 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달러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파월 의장이 일시적이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유가가 다시 밀리고 있어요. 다시 유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유가가 다시 밀리는 부분을 만약에 반영을 다시 하게 되면 결국 인플레이션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 두 번째 인플레이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쪽이 엄청 올랐어요. 자동차 쪽? 네, 자동차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만드는 족족 다 팔려요. 네. 네, 중고차 가격이 더 비싸요 요즘엔. 네, 요즘 조만간에 말도 안 되는 자동차 재테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미국은 지금 그 정도로 중고차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라도 그냥 살려고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 재테크는 뭐만 합니까 우리 가방, 시계 이런 거 하잖아요. 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샤땡이나 에르땡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싸다고요? 오늘 사는 게 오늘 바로 사는 게 제일 싸요. 마음 네. 먹을 때 사는 게 약간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쪽이 워낙에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그런 거지 사실 이게 일시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저도 염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 해외 선물 상품을 보실 때 자동차도 여러 가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와 관련된 것만 해도 팔라듐도 있어요. 금속. 그래서 각 상품의 특징들 이 상품은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구리는 어디서 어떻게 쓰이고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을 보면서 해외 선물을 당장 거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상품의 특징만 알아도 대충 방향이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구리는 닥터쿠퍼라 그래가지고 경기를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지표예요. 구리 차트 보면은 이렇게 가겠구나. 지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거의 비슷해요. 최근에 구리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지수 횡보하잖아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상품들에 대한 좀 관념을 좀 제대로 좀 가지시고 트레이딩 하시면은 상당히 좋은 상품을 발견할 수 있고 그 상품을 공부하다 보면 꼭 그 상품을 해서 거래하지 않더라도 주식 투자에 아주 좋은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해외 선물 관련해서 팁을 주자면 상품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제가 해주셨는데요. 노란톡 메신저에다가 각 상품의 관계를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 다 정리를 해서 또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해외 선물에 대해서 초보자라시면 이제 바로 지금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칼리 전문가님의 답변을 들어보기 전에 저희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들어오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외 선물의 아주 중요한 팁, 칼리 전문가님의 팁은 어떤 게 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거래 방법에 대해서 그런 이제 뭐 매매 시에 이제 좀 사용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이제 앞서서는 이제 저는 뭐 심리나 뭐 기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말씀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거래하는 시간대와 이제 거래량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만약에 뭐 밤 11시다.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시간대가 뭐 밤 11시다라고 했었을 때 며칠간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그 시간대에 이제 좀 거래량이 좀 맞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최근에 대응을 해봤을 때 특히나 이제 뭐 구리 말고 오일이나 골드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거래량보다 절반 이하, 특히나 뭐 미장 열리는 시간대인데도 거래량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갑자기 엇박자로 뭐 한 15분 아니면 뭐 30분 뒤에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방향성을 좀 흔드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휩소에 당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휩소라고 이제 좀 페인팅.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추세나 움직임 자체 말고 반대 흐름을 좀 강하게 타기 때문에 그 수치 자체가 뭐 사실상 뭐 손절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한 번에 뭐 100틱, 200틱까지도 들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아무리 내가 손절까지 좀 길게 가져가더라도 좀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뭐 원래 하던 거래량 시간대에서 조금 체크를 해보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일단 대응하지 말고 일단 관점 계속 유지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칼리 전문가님께서 수익이 그래도 계속해서 약간 성공률이 높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이번 시장에서 좀 괜찮게 수익이 나왔던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이번 시장 자체가 좀 원래는 제가 일단 원래 길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뭐 100틱, 200틱 이렇게 네. 좀 끌고 가면서 했던 매매를 예전엔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시장 흐름 자체가 조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전략을 바꿔서 뭐 이제 10틱, 15틱으로 좀 짧게 끊어가면서 승률을 좀 높이는 관점으로 최대한 대응 자리를 봤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의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영상을 이제 보기 앞서서 약간의 이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CR이 더욱더 궁금해지실 텐데요.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보고 오도록 할게요. 매수 진입 1803.5 매수 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나와주는 자리 때 확인을 하려고 지금 했던 자리인데 일단 3자리 돌파해주면서 움직임 추세 자체 강하게 나왔을 때 지금 한 자리 보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1804 라인 때 돌파하면서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와주겠죠. 자, 이 자리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 4 터치 4.1 전고점 라인 때 돌파 힘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1805 구간까지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봤었을 때는 매수는 남아 있습니다. 자, 단기 급등에 따른 지금 파동으로 지금 상승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전고 라인 때 지금 돌파해주는 모습으로 조금 더 좋게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죠. 자, 이 구간 자, 상승폭 조금만 더 끌고 가볼게요. 이번 자리 5구간대까지는 지금 한 번 더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1805 자리 지금 1차 청산 구간 지금 보시면서 이 자리 한 번 좀만 더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까지 지금 확대 단기 급등 자, 청산대기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돌파. 자,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틱 올청 15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매도 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2.2 1802.2 매도 진입입니다. 자, 중심가 바뀌는 시간대 맞춰서 지금 들어갔던 라인대고요. 지금 일단은 손절가 15틱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7자리 지금 보도록 할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리 지금 3.7 지금 15틱 어떤 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크게 밀리는 파동 자리 한번 볼게요. 자, 저점 강하게 밀어주면서 넘어가는 관점 계속 마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 열리는 시간대니까 변동성 굉장히 크게 확대할 수 있어요. 지금 12틱 12틱 지금 저점 가져가 주고 있고요. 한 번 더 밀어줄 때 1차 청산 구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 자, 지금 1차 청산 구간 잡아주시면 돼요. 1차 청산 구간 지금 15틱 13틱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죠. 자, 더 보실 분들은 지금 본절 자리 보시면서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본절 자리 보면서 정정 확인. 자, 본절 대응. 자, 1차 청산 구간 지금 15틱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한 번 더 강하게 밀어줄 때 지금 안전 구간 확보하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는 파동 안 나와주고 있고요. (13틱) (15틱) 자, 10틱 확보 보면서 가져갈게요. 10틱 정정 확인. 10틱 확보 10틱 확보 1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할게요. 매수 진입할게요. 1700 94.8 매수 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일단은 지금 자리 추세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손절가 바로 지금 잡아야 되겠죠. 중심가 깨지고 넘어가는 관점에서 손절가 잡을 테니까 지금 자리 일단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지금 장대 음봉에 대한 중심가 부근 때까지만 지금 확인하면 딱 좋겠죠. 자, 일단 청산 구간 96.3입니다. 자, 16틱 자, 15틱 올청 끊을게요. 15틱 올청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75.04 지금 시장가 진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75.04
매수 진입 볼게요. 네, 한 자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계속 지금 지켜주면서 5일선 라인대 밟아주면서 이 자리값 지금 지키면서 계속 우상행 해줄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30 라인대까지도 지금 재차 돌파해주는 모습이에요. 자, 오일은 일단 저점 한번 눌러줬고 여기서 좀 강하게 눌러주면 손절로 커버할 테니까 이 자리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골든 크로스 제대로 나와주는 자리였고 30분봉 관점에서 지지 구간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일정 낙폭 자체가 나와주지 않는 관점에서 들어갔던 타점이었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이 자리 손절가까지는 매수 관점 홀딩 자리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고 있죠? 네, 고점 뚫으면서 지금 상승폭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자리도 갭 띄우면서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지켜볼만 하겠죠. 네, 큰 변수 없으면 수익권으로 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본절 달기에는 사실상 본절 청산으로 바로 넘어가니까 일단 손절가 좀 더 지키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자리 15틱 청산 1차 청산 구간 계속 잡아 드리겠습니다. 75.19. 자, 1차 청산 구간 나왔습니다. 네, 단기 급등이에요. 이거 바라보시면서 지금 안전 청산하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80불. 자, 일단 본절 달면서 가져갈게요. 나머지 분들은 본절 달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올청도 같이 대기 볼게요. 자, 19자리 15틱 청산 구간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자, 힘 자체 더 강하게 나와줘야 돼요. 자, 본절 자리 보고 네, 올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청산 볼게요. 네, 올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네, 올청.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823.5 진입. 자, 일단은 좀 제발 여기까지만 좀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금 구간대 23.5 한번 눌림 자리에서 지금 재차 매수 관점으로 지금 대행 자리 보는 자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1차 청산 자리 지금 딱 왔었을 때 지금 밴드 고점폭이 조금 더 늘어났긴 했는데 자, 이런 구간대에서 지금 한 자리 눌리면 지금 본절 자리까지도 지금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차 청산 구간 자리값 나와주고 있고요. 좀 더 지켜보실 분들만 지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돌파 구간 나오고 하면 힘 자체 좀 더 강하게 한번 쭉 크게 끌어올려 줄 만한 요소가 있는데 그쵸,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달려가야 되겠죠. 그쵸, 조금 얘기하니까 지금 나와주네요. 얘기하니까. 자, 일단은 200불 이상 돌파. 자, 목표가는 지금 잡아야 되겠죠. 27자리 목표가 보면서 일단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27자리 목표가 보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 좀 안 되겠네요. 일단은 밴드 고점 터치라인 때까지 5분 봉상. 여기 자리가 지금 딱 가장 이상적인데 지금 일단 26.5자리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거고요. 자, 지금 15틱 확보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틱 확보 보면서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초, 2초. 자, 오일선 이탈했습니다. 네, 올청 볼게요. 자, 210불. 210불 올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청. 네,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영상을 봤더니 확실히 이렇게 짧게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품으로 어떤 전략으로 들어가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매매 복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항생에서 좀 길게 가져가는 이런 측면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이번 주는 좀 영상 개수가 조금 많죠. 이제 짧게 제가 이제 좀 끊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주로 대응했던 자리들은 골드를 좀 메인으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일 같이 이제 대응 전략을 가져왔었는데 뭐 영상 보시면 그래도 15틱, 뭐 20틱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자리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이 가격이 누구한테는 짧을 수는 있겠지만 한 계약 기준으로 이렇게 쌓이다 보면 뭐 하루에 4번, 5번 한다라고 하면 금방 100만 원 수익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매매를 요즘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매매 전략 더 좋거든요. 제가 뭔가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 선물도 이제 칼리 전문가님이 이번에 하신 방식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참 많은 장이지만 우리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부터 준비가 되어 있네요. 김정철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크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제가 얘기 드렸던 게 지난주 얘기 드렸게 72.50 기준으로 대응한다. 네. 오펙 플러스 합의 시에 하락한다. 예. 오펙 플러스 합의되든 합의가 안 되든 합의가 안 돼서 아랍에미리트가 탈퇴를 하든 네. 아니면 오펙 플러스가 전체 합의를 하든 간에 유가는 하락한다. 이유는 합의하면 증산인 거고 아랍에미리트 탈퇴하면 어차피 증산이기 때문에 증산 똑같으면 무조건 유가는 떨어지겠죠. 기가 막혀 맞았습니다. 또 하락했어요. 또 첫날 둘째 날 뭐 요 정도 갔을 때 틀렸다고 놀리시는 분 있었어요. 네. 예. 김정철 본부장 틀렸다고. 근데 여지없이 그냥 75달러 찍자 그냥 바로 밀리잖아요. 다시 다시 밀려서 급락해서 72.50을 깨고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현재 71.64인데 일단 저는 70달러까지 하락한다. 지지라인 70달러까지? 테스트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증상 규모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랍에미리트가 배째 이러니까 사우디가 미안해 배는 못 재겠고 그냥 그래 너가 하자는 대로 하자. 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다른 오펙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쟤는 아니겠죠. 뭔데 아랍에미리트 뭔데 해주고 우리는 안 해줘 왜? 야, 우리 너 사우디 너가 뭐 무슨 뭐 너한테 허락을 다 받아야 돼? 이러면서 지금 이제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쵸, 얘기하고 혼자만 있는데 혜택 받으면 안 되죠.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생산 기준으로 45만 bpd, 일일 생산량 45만 bpd가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이제 오펙의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펙이 옛날에는 오펙이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만장일치 합의체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무조건 만장일치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어디도 못 가요. 네. 회의하면 무조건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만장일치로 예전에도 뭐 감산하자 뭐 하자 해서 다 했는데 이 배신자들이 꼭 있어요. 배신자들이 있어서 단 한 번도 합의가 지켜지지 않다가 2015년 이후로 유가가 너무 저유가라서 그때 이제 오펙이 처음으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펙 합의를 지키더라고요. 네. 네, 역시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열심히 지켰는데 그때 이제 그때 이후로 멕시코가 탈퇴를 했어요. 아니 탈퇴한 게 멕시코가 야 우리는 봐줘. 야, 우리 왜 봐줘야 돼? 아 우리는 경제도 안 좋고 치안도 안 좋고 맨날 전 국민이 마약하고 있는데 우린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이거 없으면 죽는데? 그랬더니 봐줬어요. 카타르가 야 그럼 우리도 봐줘. 사우디가 안 봐주니까 에라 모르겠다 나 시아파 이란 도와줄 거야. 그래가지고 순위파인 카타르가 아예 그냥 오펙 탈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랍에미리트까지 이렇게 한다. 자 이러면 이제 다른 나라도 또 나온다. 오펙 플러스의 결속력은 약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반발 시에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오펙의 계속력이 좀 깨지는 구간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네. 하락하지 않을까 70달러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오일에 대해서 70달러까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보여주셨고요. 그럼 칼리 전문가님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떤 점이 다른 게 있을까요? 혹시 이번에도 같나요? 네, 이번에도 저도 네. 일단 지난주도 좀 같았잖아요, 네. 본부장님이랑. 근데 이번 주도 일단 생각이 좀 같은 게 일단 하락폭을 일단 크게 보여주면서 일단 차트상으로 지금 일봉상 보시더라도 지금 첫 데드크로스 관점과 밑에 빨간 선 지금 차트에서 오른쪽 위에 보이시죠? 이 라인대 그러니까 기준 추세 라인대를 지금 이탈하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더 추세 자체가 하락폭을 그려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차트상 지금 모양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게 하모닉 패턴인데 데이터 값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신뢰도는 좀 떨어지지만 패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제 더블탑이라고 해서 쌍고점을 이제 딱 찍은 형태죠. 그래서 이 형태로 지금 넘어왔었을 때 분명히 얘기하신 것보다는 조금 더 낙폭을 더 크게 키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68.57까지 낙폭을 조금 더 그려줄 수 있다. 매도세가 좀 강하면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60대까지도 볼 수 있다. 68 알겠습니다. 이제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 유가에 대해서 70달러까지, 칼리 전문가님은 68달러까지 예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골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자 골드
소름 돋게 맞췄어요, 진짜. 아, 저 이거 보면서 네. 제가 이거 보다가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딱 걸릴 수가 있지? 제가 이 차트를요 단 한 번도 만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 넣으면 그대로 가만히 놔둡니다. 자, 보시면 지난주에 1,830달러까지 반등 가능성 써놨어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골드가 상승한다. 써놨어요. 추가 상승 가능하다. 네. 써놨어요. 1,830달러 정확히 찍었습니다, 지금. 오. 1,830달러 찍고 지금 밀렸는데 1,827달러. 야, 이 정도면 거의 작두를 탄 거예요, 거의. 맞아요. 작두를 네. 탄 거고 이 정도면요. 틱스로 따지면은 이게 1,770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럼 1,830이면은 약 600틱? 600틱이나. 600틱이면 이제 얼마인 줄 아십니까? 6,000달러 한 계약에. 네. 6,000달러면 얼마겠습니까? 최하 6,000달러죠. 예, 그러면 10계약이면 6만 달러. 네. 1,000만, 100만 원에 600만 원, 700만, 800만 원 정도 수익해서 8천만 원 수익을 예, 충분히 단 2주 만에 거둘 수 있는. 네. 예. 해서 뭐 이게 멋있어요, 이런 거. 그렇죠. 한 번에 수익이 예. 나고. 이럴 때 정말 하고 싶거든요. 네. 전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왜 안 했을까? 법적으로 저 이거 해도 되거든요. 저는 네. 법적으로 주식은 법적으로 제가 투자를 못 하게 돼 있지만 crédit 선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왜 안 하셨어요? 네. 바빠서 제가. 일단 바빠가지고 일단 네. 완벽히 작중을 했습니다. 예, 1,865달러까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 예, 달러와 상승 플러스 골드 상승 패턴이 요즘 계속되고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요. 골드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지난번에 세워주신 골드 전략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걸 보고 투자하신 분이 있다면요. 이번에 수익 600틱 정도 났을 텐데요. 오늘도 이렇게 상세하게 전략 짜고 계시니까요.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 다시금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휴대폰 카메라 켜주시고요. 이렇게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과 공부도 함께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골드 전략 어떻게 세워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는 지난주 상승폭 자체를 1,840까지 맥시멈으로 봤었는데 자, 본부장님이 1,830, 제가 1,840. 네. 딱 평균값 지금 최고점 1,835네요. 네, 그죠? 약간 중간 정도, 어느 정도 네. 맞긴 했다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고점을 달성은 못했지만 네. 일단 단기적인 급등으로 일단 저도 일부 좀 맞추지 않았나. 네. 20부터 단계적으로.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 주 본부장님이 똑같이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제 남아 있는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일봉상으로 굉장히 이제 긴 데이터 값을 가지고 만들어준 평행 채널링이에요. 그래서 제 현재 구간대에서는 일부 상승폭을 조금 더 크게 그려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다음 주 봤었을 때는 이제 한 1,847선까지는 상승폭 매수세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뭐 이제 달러 인덱스에 이제 갑작스럽게 뭐 발작이 일어난다. 뭐 이 이유만 없다라고 하면 무난하게 좀 상승 그림으로 추세 자체가 천천히 흘러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달러 인덱스에 발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제 1,810까지의 낙폭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차 1,800에서부터 1,820대까지 이제 횡보 자리를 조금 더 다시 그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좀 자세히 잘 봐야 될 다음 주 시장이겠네요. 그러면 나스닥도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주 나스닥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나스닥을 먼저 하고 그랬네요. 제가 골드를 나중에 하고 네. 나스닥은 틀렸거든요. 일단 나스닥은 일단 14,500까지 하락한다. 제가 얘기 드렸는데 14,500까지 하락 못하고요. 네.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가서 신고가 쓴 다음에 14,800까지 14,800 넘어서 갔죠. 14,996. 15,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밀렸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만약에 실제 살아있는 뭐 생물이나 뭐 이런 거였으면 네.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예, 지금 15,000포인트를 네. 정말 요만큼 남겨놓고 미끄러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상이 빗나가는 상태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14,800포인트 기준으로 네. 밑에 있을 때 하방 대응한다. 만약에 14,8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네. 일단 관망.
관망에서 그냥 지켜보는 전략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4,800포인트에서 올라와주면 매도, 올라와주면 매도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셔서 수익권을 좀 짧게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현재.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대응하시면 나스닥 선물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15,000까지 갈 가능성은 아예 배제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안 돼요 지금. 지금 가면 안 돼요. 네. 빨리 가면 멀리 못 갑니다. 멀리 가려면 천천히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함께 가야 돼, 함께. 다른 사람 모두 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 모두 다 등에 메고 미국 네. 증시가 이렇게 같이 가야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못 갑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의 나스닥 전략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칼리 전문가님 나스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본부장님보다 지난주 더 낙폭을 예상을 했었는데 네. 저 역시도 틀리면서 지금 계속 매도세를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셨나요? 네, 이번 네. 지금 시청자분들과 같이 BMP라고 하죠. 바이 앤 프레이 하면서 기도하자, 떨어지길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네, 기도 매매 하면서 매도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14,500, 14,500대까지 만약 이제 금요일 오늘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차트상 지금 제가 화살표까지 좀 이쁘게 만들어놨죠. 네. 14,200대까지 하락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일단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일단 본격적으로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목표는 저는 14,2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어쨌든 추세 자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종가 자체가 14,500을 꼭 터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14,800까지 만약에 올라간다. 네. 이렇게 하면 또 한동안 이 자리값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본격적인 하락 추세는 14,500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송이 되는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일단 해외 선물 시장 잘 보고 나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구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오늘 구리를 안 가져오고 유로 FX 가져왔는데 유로 구리는 FX? 이제 네. 칼리 전문가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유로를 간만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유로 보시면 유로 전저점 깰 가능성이 있다.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온 딱 달러 인덱스 뒤집어 놓으면 딱 이거죠, 그렇죠? 자, 유로 FX는 유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 그다음에 다음 주가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으니까 요때 일단 유로가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 더 밀려서 전저점을 깨면 1.1600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FX는 처음 이제 전략을 세워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구리 하나 남았죠? 네. 구리 한번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대응 자리를 볼 텐데요. 일단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차트 아직 흐름 자체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두 가지 이제 하모닉 패턴이 겹치면서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TP1 값이라고 제가 여기 가로선 마디선이 지금 아래쪽에 보여주는 라인대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보시면 그 자리대를 딱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횡보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횡보 추세 자체가 좀 기간값이 좀 길어지면서 이전에 있었던 낙폭에 대한 과열권을 좀 많이 해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횡보 자리를 좀 길게 가져가다 보니까 재차 다시 한번 TP1 자리를 또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TP2 값인 지금 현재 4.5850 여기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똑같이 지금 대응 전략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해외 선물 상품별로 투자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이 투자 전략 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노란통 메신저에 따로 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해외 선물 관련해서 초보자 분들이 계시다면요. 교육도 따로 해드리고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실시간 답변도 해드리니까 투자에 아주 도움이 되실 겁니다. 밑에 보이시는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바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다음 화에서 우리가 이제 또 주식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다음에는 이제 제 자랑 타임. 네. 제 언택트 관련주, 그다음에 컨택트 관련주. 컨택트 관련주 중에 제가 인터파크를 제가 밀었잖아요. 네. 이번 주 인터파크가 컨택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인수로 내가 맞아요. 간다 그래가지고 상한가 2번 가가지고 수익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아. 그럼 기본적으로 제 자랑과 수익 자랑 플러스
그 다음에 제가 증시일정뿐만 아니라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히든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바로 정보 좀 보시면 아실 텐데 그거까지 내용까지 하시면은 아마 그거 공개하기 좀 그렇고요. 네. 예, 다음 내일 방송 보시면 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공약주는 내일 딱 언급을 네, 해주시나요? 내일 언급해서 제가 네.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요. 내일 발표될 공약주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다음 화에서 준비된 내용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도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밤 투잡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